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오빠와 그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과연 그 감정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련일까요? 함께 이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 오빠, 올해 31살인데요. 한때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았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도 가졌고 성격도 참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빠가 결혼만큼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오빠가 2번이나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국 다 틀어졌을 때 가족 모두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동생으로서 가까이서 오빠의 마음고생을 보면서 그게 단지 오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와 가족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부담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는 특히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의 부모님 스타일이었죠. 자식들에게는 늘 잘 돼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시고 결혼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의 연장선상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짝이라는 기준은 안정적인 직업, 성격, 외모까지 모든 걸 포함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곤 했죠.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빠가 첫 번째 결혼을 준비할 때 가족 모임에서 그분과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상대방의 직업이나 집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빠가 굉장히 말수가 줄어들었던 것도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내 결혼을 축복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오빠가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그분과의 관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을 만났을 때 이번엔 오빠가 부모님의 의견에 너무 민감해져서 결국 스스로 관계를 정리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저도 참 조심스럽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어릴 적 저희 가족은 정말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따뜻하게 살았어요. 저는 경기도 유민에서 자랐는데 당시 집 근처에는 아담한 산과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그때 오빠는 항상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리더였어요. 주말만 되면 오빠는 저랑 옆집 민준이, 뒷집 바이까지 데리고 공원으로 갔어요. 연을 날리기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오빠는 언제나 팀을 나눌 때 저를 자기 팀으로 뽑아줬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동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리던 모습이 떠올라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주중에는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오빠는 자연스럽게 저를 챙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초등학교 때 밤늦게 숙제를 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오빠는 늘 옆에서 알려줬어요. 너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봐봐.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오빠는 항상 저를 가르치고 나서 한마디씩 더 붙였어요. 나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이 될 거야. 오빠는 꿈이 많았어요. 교수라는 직업을 넘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자주 말했어요. 주말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때 오빠는 꼭 결혼 후 자신이 꾸릴 가정에 대해 얘기하곤 했죠. 나는 내 아내랑 매주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이랑 놀러도 다닐 거야. 나중에 내 집거실에는 온통 가족 사진으로 가득 채울 거야. 오빠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왠지 모르게 행복해졌어요. 우리 오빠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늘 했죠. 하지만 그런 오빠의 꿈이 현실에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오빠의 첫 번째 결혼이 틀어진 건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오빠는 그때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이 바빠서 집에 잘 내려오지도 못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자 부모님이 조금 서두르셨던 것 같아요.
당시 부모님은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직업, 학벌, 집안 같은 걸 많이 따지셨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데려온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대화의 절반이 상대방의 직업이나 집안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요즘 직장 분위기는 어때요? 안정적이지? 라며 물으시는 걸 보면서도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빠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그분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번째 결혼 준비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번엔 오빠가 아예 부모님의 의견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스스로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과 잘 맞는 것 같다가도 부모님의 반응을 신경 쓰느라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했죠. 그 일이 끝난 후 오빠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 시절 우리 가족 분위기도 참 많이 변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모여 밥 먹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던 우리 가족이 점점 조용해졌죠. 밥상머리에서 오빠는 휴대폰만 보거나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오빠가 걱정돼서 자주 말을 걸었어요. 오빠, 그냥 지금은 운이 안 좋았던 거야? 좋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오빠는 항상 제 편이었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제가 배운 건 가족이라는 게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의지하는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때로는 힘들고 복잡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 덕분에 더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오빠가 처음으로 공무원 일을 하는 여자를 만난 날은 5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어요. 서울 종로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그날 아침 엄마는 오빠를 꼭 면접 보러 가는 사람처럼 꼼꼼히 준비시키셨어요. 옷장에서 하늘색 셔츠를 꺼내주시면서 이 색깔 입으면 더 믿음직스럽게 보일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오빠도 그날만큼은 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대충 빗질만 하고 나가던 머리도 젤로 깔끔하게 넘기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 놨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속으로 오빠가 정말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빠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 카페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북립 카페였는데 분위기가 참 아늑했어요. 창가 자리에는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오빠는 긴장을 풀기 위해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만남은 처음부터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약속 시간은 오전 11시였는데 그녀는 2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가 다니는 구청에서 갑자기 서류 작업을 더 해야 해서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오빠는 내심 불편했나 봐요.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니 긴장이 역력했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차분하고 단정했어요. 검정색 자켓과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딱 맞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색함 때문인지 대화는 처음엔 그리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대체로 짧게 대답했고 오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씩 말문이 막히고 했어요. 그러다 오빠가 최근에 읽었던 책, 결표 공무원의 비밀노트 결표라는 책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책은 공무원의 조직 문화나 성공적인 업무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녀도 그 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눈빛이 확 달라지더니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보고서 작성 팁 나온 부분이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녀가 일하면서 겪었던 고충이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니까 오빠도 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회의 중 상사가 너무 형식적인 보고서라고 지적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오빠도 그 순간 같이 웃으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보고서 한 줄 때문에 밤새 고민했던 적도 많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만남은 그렇게 약간 어색하면서도 진솔하게 끝났어요. 대화가 길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직업과 일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쌓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헤어질 때 그녀는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뵐게요. 라고 말했는데 오빠는 그 말이 뭔가 희망적인 신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오빠는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어땠어? 라는 제 질문에 오빠는 글쎄, 잘 모르겠어.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내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만남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오빠가 조금은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면서도 엄마는 계속 오빠를 추궁하셨어요. 어때? 말은 잘 통했어? 다음엔 밥 먹으러 가는 건 어때? 라고 물으셨는데 오빠는 아직 몰라. 좀 더 만나봐야 알 것 같아 라고만 답했어요. 그 대답에서 느껴지는 신중함과 약간의 기대가 가족 모두를 조용히 미소 짓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은 단순한 소개팅 이상이었어요. 오빠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와 설렘을 엿볼 수 있었고 저 역시 그 과정을 보면서 가족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금 깨달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빠와 그녀는 첫 만남 이후 몇 번 더 만났어요. 한 번은 대학로 근처에서 연극을 보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고 또 한 번은 잠실에서 열린 봄꽃 축제를 보러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자연스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세 번째 만남 이후로는 오빠가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직접 나서셨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그녀를 초대하면 어떻겠니? 가족끼리 밥 한 번 먹으면서 얘기하면 훨씬 편해질 거야. 사실 오빠는 조금 망설였어요. 그녀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적극적인 설득 덕분에 결국 그녀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도 흔쾌히 오겠다고 했어요. 그 주 토요일, 집안은 아침부터 바빴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오셔서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같은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는 거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는 디저트를 준비하기 위해 동네 베이커리에서 작은 떡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는 그날 계속 신경을 쓰셨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해. 오후 6시, 그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한 손에는 직접 만든 떡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주신 건데 함께 나눠 드셨으면 해서요. 그녀의 점성스러운 모습에 엄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죠. 저도 그녀가 정중하고 세심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는 예상과는 다르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어요. 엄마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어서 그녀에게 이것저것 질문하셨지만 그녀는 대부분 짧게 대답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요즘 공무원 일은 많이 바쁘죠? 야근도 자주 하시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그녀는 네, 조금 바쁜 편이에요. 라고만 답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도 점점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 오빠 역시 뭔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힘들어 보였어요.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설거지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리며 부엌으로 가서 엄마와 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으니 그녀는 그날 식사 자리에서 너무 긴장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대요.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좀 어색했어요. 앞으로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녀가 집을 떠난 후 오빠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오빠는 한숨을 쉬며 그냥 잘 모르겠어. 그녀도 힘들어 보이고 나도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 말에서 오빠가 느끼는 압박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가족의 기대와 오빠 자신의 불안감이 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그날 밤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결혼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너무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의 따뜻한 말에도 오빠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만남은 우리 가족에게도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진심과 기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족으로서 저는 오빠가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다지길 바라고 그녀 역시 우리 가족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랐어요. 그날 밤 오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문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서 오빠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 역시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라고 느꼈죠. 가족과 결혼이라는 무거운 주제 속에서 우리는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그녀와 함께했던 여러 만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그녀가 오빠를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초대했을 때였어요. 그날은 7월의 어느 화창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모임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30층 높이의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 레스토랑은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오빠는 초대를 받고 나서도 망설였어요. 사실 오빠는 이런 화려한 자리나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조금 불편해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초대였고 그녀가 오빠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결국 초대에 응했어요. 그날 오빠는 평소에 입지 않던 어두운 색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나갔어요.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자신감을 가져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셨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그 분위기에 조금 주눅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레스토랑 곳곳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연주 소리가 오빠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처럼 느껴졌대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오빠를 맞이하며 동료들에게 소개했어요. 이쪽은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분이에요. 그녀의 동료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했지만 대화는 대부분 그들끼리 이루어졌어요. 저녁 내내 그녀는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그녀의 팀장님이 이야기하던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녀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반면 오빠는 말수가 거의 없었어요. 오빠는 자신이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가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위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쯤 오빠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여전히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아팠고 오빠는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모임이 끝난 뒤 오빠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제가 오빠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오빠,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오빠는 한참 동안 침묵하던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랑 그녀의 동료들이랑 대화하는 걸 보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오빠는 평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그날은 자신감이 많이 꺾인 모습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오빠도 충분히 멋있잖아. 그냥 새로운 환경이라 익숙하지 않았던 거지 라고 위로했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녀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그 옆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그 이후로 오빠와 그녀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빠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그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바쁜 업무 탓인지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오빠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한 번의 모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빠가 느낀 부족함이라는 감정은 이후의 관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녀가 좋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오빠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연애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드는 게 아니고 각자의 환경과 자신에 대한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날 이후로도 오빠는 한동안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끔은 제가 더 힘이 들고 싶어서 오빠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지만 정작 오빠는 대답 대신 그냥 미소만 지어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더 쓸쓸해 보였던 그날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들의 관계가 점점 더 진지해지면서 양가 부모님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만남은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어요. 평소에는 자주 가지 않던 그런 장소였기에 우리 가족 모두 약간은 긴장한 상태로 준비했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오빠에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자리야? 최대한 정중하고 성실하게 보여야 해라며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죠. 오빠는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옷깃을 자꾸 만지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양가 가족이 레스토랑의 독립된 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등장하셨고 첫인상은 굉장히 품위 있는 분들이라는 느낌을 주셨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질 것을 예상했던 건 서로 교환하는 인사 속에서 약간의 경직됨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초반 대화는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양가 부모님이 서로의 직업과 가족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도 몇 번 나왔죠. 오빠와 그녀도 대화에 조금씩 끼어들면서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저희도 딸이 결혼을 하면 잘 정착하고 시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후 필요한 신혼집 크기와 위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특히 신랑 측에서 어느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딸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우리 엄마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론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양가가 함께 협력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라고 답하셨어요. 이 대화가 점점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더더욱 냉랭해졌어요. 그녀는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컵만 만지작거렸죠. 오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를 한두 번 힐끗 쳐다보았지만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라며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엄마의 표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자리를 뜬 뒤 우리 가족은 레스토랑에 남아 조용히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정말 고요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이 결혼이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좀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가족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오빠가 저와 둘만 있을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녀가 우리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했는데 계속 침묵만 지키는 모습에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 오빠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빠는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몇 주 뒤 그녀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짧고 간단했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빠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게 그녀의 진심이라면 받아들여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걸 남겼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족 간의 관계와 기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그 후로 오빠는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오빠가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빠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오빠는 두 번의 결혼 실패 이후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선 늘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지냈고 주말에도 특별히 외출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점점 더 초조해하셨죠. 하루는 엄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야. 내 나이가 벌써 32인데 계속 이렇게 지내면 나는 동네 사람들 보기가 너무 민망해. 그 말에 오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셨죠.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는 거야? 이번에 엄마 친구가 아주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더라. 이번에는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만나봐야 해. 그 말을 들은 오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진짜 이제 이런 소개팅 안 하고 싶어요. 두 번이나 그런 식으로 만났는데 결국 다 잘 안 됐잖아요. 엄마도 이제 내버려 두세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도 말릴 틈이 없을 정도로 대화는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죠. 엄마도 지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혼자 살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태도로 나가면 내가 내 직장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다. 그 말에 오빠는 더 이상 객구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엄마를 달래드렸어요. 엄마,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빠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내 오빠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두면 더 엄만이 될 게 뻔하잖아. 결국 며칠 후 오빠는 엄마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소개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일 거야? 엄마 친구가 자기 조카라면서 강력 추천했거든.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만남은 서울 종로의 한 작은 북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꾸미지 말라고 하시며 자연스러운 옷차림을 하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빠는 밝은 베이지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나갔어요. 저는 오빠가 나가기 전에 살짝 이번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오빠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어땠어? 괜찮은 사람이었어. 오빠는 생각보다 밝은 표정으로 좀 의외였어. 그냥 다른 소개팅처럼 어색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눴어. 뭐랄까, 좀 특별한 느낌이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빠와 공통점이 많아서 대화가 술술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겉모습은 차분했지만 대화에서는 웃음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오빠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가 그 책을 읽어봤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대요. 그 순간 오빠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고 했어요. 오빠는 그날 이후 그녀와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저는 오빠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활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다시 한번 엄마 말 듣길 잘했지 라며 흐뭇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오빠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날 밤 오빠는 처음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이번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려고 해. 저는 그런 오빠의 모습이 정말 다행스럽고 기특했어요. 이 새로운 만남이 어떤 결말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빠가 다시 한번 자신을 믿고 사람을 만날 용기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오빠는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순간 멈춰 섰어요. 예약한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 오빠가 한때 좋아했던 지은이었어요. 그 순간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대요. 지은도 오빠를 알아본 듯 살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그 짧은 한마디가 오빠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고 해요. 오빠는 겨우 침착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조금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마주보고 앉은 순간 공기는 조금 어색했어요. 몇 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 속에 있었죠. 그러다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말에 오빠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것처럼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갑자기 만날 줄은 몰랐어. 잘 지냈어? 대화는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지은은 오빠가 학창시절 자주 빌려주던 수학 노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정리해준 그 노트 덕분에 수학 점수 많이 올랐던 거 기억나? 오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고맙다고 해줘서 나도 뿌듯했지. 근데 너 공부 잘했잖아. 수학은 좀 어려워했지만. 그러면서 지우는 잊지 못할 기억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아, 기억나? 그때 내가 자전거 타고 내 생일 선물로 샀던 그 펜 가져다 줬던 거? 그날 비까지 오는데도 끝까지 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오빠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설마 아직도 그거 기억해? 지우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보여주며 웃었어요. 당연하지. 이거 아직도 잘 쓰고 있어? 오래된 거지만 너무 소중해서 못 버리겠더라고. 그 이야기에 오빠는 순간 울컥했다고 해요. 학창 시절, 지은을 좋아했던 감정이 그 펜에 담겨 있었는데 지은이 아직까지 그걸 간직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 만남이 현실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대화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지은은 현재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씩 질문을 던졌고 두 사람 사이의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오빠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냥 옛날 친구로 만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이대요. 또 지은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며 스스로가 그 옆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날의 만남은 특별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남겼어요. 오빠는 집에 돌아와 제게 조심스럽게 그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솔직히 너무 반가웠어. 그런데 나랑은 너무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 내가 괜히 다시 다가가면 부담스러울까 봐. 저는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마. 지금은 그냥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걸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지금의 인연을 즐겼으면 좋겠어. 오빠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은 천천히 해볼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가볍게 연락부터 이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만남 이후 오빠와 지우는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예전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끔은 현재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오빠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조금은 설레는 것 같았어요. 지은과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빠가 다시 누군가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게 가족으로서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어요. 오빠는 지은과의 우연한 만남 이후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반갑기도 했고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그때와 너무 달라져서 괜히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돼. 오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오빠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리더였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 번의 결혼 실패와 몇 년간의 방황을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고 느끼고 있었죠. 지은은 여전히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며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오빠는 마음속으로 부러움과 자격지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는 내가 뭔가 더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전부야? 내가 지금 그녀 옆에 설 자격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오빠와 저녁을 먹으면서 물으셨어요. 그날 만났던 지은이라는 친구, 어떤 아이니?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한때 좋아했던 그 아이 맞지? 오빠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응, 맞아. 근데 그냥 옛날 친구로 만난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특별한 사람인 게 분명하잖아.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제대로 다가가봐. 엄마의 그 말이 오빠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오빠는 결국 지은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오빠는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초조해했어요. 지은이 보낸 답장은 짧고 간단했지만 오빠에게는 큰 안도감과 기쁨을 안겨줬어요. 좋아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 주말 오빠는 지은을 서울 이태원의 한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어요. 그 카페는 오빠가 몇 년 전에 친구와 함께 들렀다가 기억에 남아있던 곳이었는데 커피 맛도 좋고 분위기도 편안해서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지은은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어요. 심플한 원피스에 가볍게 묶은 머리, 그리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오빠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여기 분위기 좋다. 어떻게 이런 곳을 알았어? 지은이 물었고 오빠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인데 너랑 이야기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답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지은은 현재 회사에서 준비 중인 새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오빠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공유했어요. 특히 지은이 요즘 학원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겠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했을 때 오빠는 그녀가 자신의 일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고맙다고 생각했대요. 오빠는 그날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 결혼을 2번 준비했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한동안 많이 당황했었고 지금은 다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야. 순간 지은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했지만 금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나는 그런 경험도 지금의 널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너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져. 그 말을 들은 오빠는 조금 울컥했다고 해요. 그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요.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커피 한 잔 이상의 의미를 다졌어요. 오빠는 지은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고 그녀 역시 오빠와의 대화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오빠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고마워.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오빠가 조금씩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 물론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저는 오빠가 이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빠와 지은은 몇 번 더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갔어요. 만남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졌는데 서울 곳곳의 한적한 카페나 작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삼청동의 작은 서점 겸 카페에서 만났는데 서로 좋아하는 책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오빠에게는 특히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나 5년 전에 이혼했어. 그땐 정말 가족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더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어.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오빠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2번이나 결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다 잘 안 됐어.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 탓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 자신도 많이 부족했더라. 지은은 오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그녀의 말에 오빠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그래. 뭔가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이후 2사람의 대화는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지은은 최근에 즐겨보는 드라마 이야기와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를 들려줬고 오빠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이야기나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지은이 요즘 내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진짜 실력이 형편없어. 한 번 초대하면 내가 요리한 거 먹어볼래?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고 오빠는 웃으며 그래, 너만 괜찮으면 언제든 초대해줘. 그런데 그 전에 미리 나한테 살짝 맛보기로 보내주는 게 좋겠다 라고 받아쳤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지은에게 연락해서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했어요. 오빠는 학창시절부터 자전거를 좋아했는데 지은은 그 제안을 듣고 나 자전거 진짜 오래 안 탔는데 내가 가르쳐 줄 거지? 라고 웃으며 응했어요. 그날 2사람은 반포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원한 강바람을 즐겼고 잠깐 쉬는 동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를 나눠 먹으면서 예전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지은은 한강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나 오빠랑 이렇게 만나면서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 전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 그런데 오빠랑 있으면 괜히 웃음이 나고 별거 아닌 것도 재미있게 느껴져. 오빠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 뭐랄까,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라고 대답했어요. 2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고 또 그 상처를 통해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갔어요. 오빠는 지은과의 만남을 통해 과거의 실패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어요. 지은 역시 오빠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 2사람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서로의 감정을 확실히 정리하고 표현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그런 신중함이 오히려 2사람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족으로서 저는 오빠가 이런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2사람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오빠가 지은에게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말했을 때 사실 우리 가족은 모두 조금 놀랐어요. 오빠가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지은처럼 특별한 사람을 가족들에게 소개한다는 건 더더욱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반찬도 몇 가지 더 만들어야겠다. 저녁 6시쯤 지은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했지만 밝은 미소로 우리 가족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포장된 떡 상자를 들고 왔는데 엄마는 그걸 보고 바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너무 고맙다. 며 반가워하셨어요.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지은은 처음엔 약간 어색한 듯했지만 엄마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셔서 금방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오빠와 지은이 어릴 적 같이 학원에 다니던 이야기를 들으며 2사람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다니 진짜 신기하다. 며 웃으셨어요.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땐 서로 많이 다투기도 했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은이 맞아요. 근데 결국엔 항상 오빠가 먼저 사과했잖아요. 그때는 참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고마웠어요 라고 답했어요. 가족들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겼고 특히 아버지는 지은이 책과 문학 이야기를 꺼내자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던데 출판사에서 일하는 건 참 대단한 일이야. 요즘 어떤 책이 인기 있나? 아버지의 질문에 지우는 차분히 대답하며 대화를 이끌었고 그런 모습을 본 엄마는 저에게 살짝 귓속말로 말했어요. 정말 단정하고 똑똑한 아이 같아. 내 오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니?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지우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엄마는 아니야. 오늘은 손님이니까 앉아 있어도 돼 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리며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부엌에서는 오빠와 지훈이 설거지를 함께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족에게도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지훈이 오빠에게 조용히 말했대요. 사실 이렇게 오빠 가족분들을 만나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놀라웠는데 이렇게까지 인연이 이어지다니.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을 들은 오빠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대요. 운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건 나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날 밤 지훈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 집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엄마는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야?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라며 오빠를 격려하셨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에서 행복이 묻어났어요. 저는 오빠가 방으로 들어간 뒤 따라가서 물었어요. 오늘 기분 어땠어? 잘 풀린 것 같아.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뭔가. 그냥 편했어. 그리고 정말 오래된 친구랑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예전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었지만 지금은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그날의 만남은 단순히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넘어 오빠와 지훈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요즘 오빠와 지훈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의 일상에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는 이제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주말 저녁이면 지은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게 오빠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거든요. 특히 여의도 쪽의 한강공원은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분수가 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어서 분위기가 참 평화로워요. 한 번은 오빠가 저녁 산책을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지훈이랑 앉아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지은이가 조용한 동네에서 책이 많은 집을 꾸미고 싶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미래를 상상하게 되더라고. 오빠의 말투에서 행복감이 묻어났어요. 지은도 오빠에게 많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히 털어놨어요. 오빠도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정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배워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도 오빠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참 기뻐했어요. 엄마는 결혼은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둘이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잘 만난 것 같아라며 흐뭇해하셨어요. 저도 오빠와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연애를 넘어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두 사람의 앞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직도 서로 다른 환경과 삶의 경험 때문에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빠가 이제는 그런 도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나눴던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오빠가 지훈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나아가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말에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대요. 나도 그래.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날 이후로 오빠는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오빠를 보며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는 거려. 아직 이 관계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확신해요. 오빠는 지금 진정으로 사랑을 배워가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려. 지은과 오빠가 그 여정을 함께 걸으며 만들어갈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첫사랑과 다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나간 감정들이 현재의 상처와 도전을 이겨낼 만큼 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첫사랑은 그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아름다운 선택일까요? 오빠와 지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과거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운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두 사람의 노력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첫사랑과의 재회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과거의 감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제가 다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지 제안해 주셔도 좋아요. 오빠와 지은이 앞으로 겪게 될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전개를 들려주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었던 순간, 혹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또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빠와 지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따뜻함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건 단 하나예요.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꾸준함이라는 거죠.